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마르크스의 세 번째, 마르크스의 해방,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는 특히 그 한나 아렌트, 그죠?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러한 그 악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마르크스도 다루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마르크스는요, 유대인한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자기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인의 권리나 유대인의 시온주의 운동이나 유대인의 어떤 그러한 차별을 없애려고 자기 철학을 만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는 코스모폴리탄이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유대 철학 쪽이나 유대를 연구하는 자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대가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던 발터 베냐민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발터 베냐민이 역사의 개념에 관하여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르크스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가서 그 인간에 대한, 그죠? 그러한 근원적인 해방을 이야기하느냐고. 동일하게도 발터 베냐민 역시도 단지 이제 그들이 이 베냐민도 마르크스주의자였지만 사실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자를 찾는 게 낫습니다. 유럽 전통에서는요, 대가들이 마르크스 이후에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굳이 예도가 뭐 얘기를 안 해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리케르나 레비나스 정도가 제외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레비나스의 어떤 그 타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와 연결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를 막시스트라고 이야기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예도의 말은.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를 마르크스가 자기가 편집장으로 있었던 루게와 만들었던 도이체 프란체지쇼 야르 비혈에 기고를 한, 그것도 일종의 에세이 비슷한 거예요. 되게 짧아. 그런데 이거는 쭈얼 유덴 프라게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미 예도가 두 번째 강좌를 열었던 해겔 법철학 비판과, 그죠? 그 다음에 이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이 짧은 에세이, 그 다음 또 하나가 엥겔스의 리서 주 아이널 크리틱 나치오날 웨코노미예요. 그러니까 국민 경제 비판에 대한 개요야. 이게 요거를 통하여 이제 엥겔스의 이 에세이를 통하여 마르크스가 이제 경제학자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도가 네 번째 강좌에서 웨코노미쇼 필로조피쇼 마누스크립트 아우스 아하트젠 훈덜트 피얼 운트 피얼지히 1844년 경제철학 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93년도 돼야 출간이 된다고, 여러분. 그것도 레닌의 혁명 이후에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인데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나와요. 경제학으로 옮기기 전에 두 개의 그 에세이와 작품이 바로 해겔 법철학 비판과 유대인 문제였어. 그런데 이 유대인 문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나타나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 우니베르잘레스 레히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선생과 또 갈라집니다. 브루노 바우어는 애초부터 영향을 주었지만 바우어를 해체하는 쪽으로 유대인 문제에도 나온다고. 유대인 문제에서 바우어의 논쟁의 쟁점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으려면 국가가 특정한 종교 국가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간 거야. 그래서 종교를 제쿨라리지룽, 세속화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종교를 세속화하게 되면은 그 국교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 유대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종교의 세속화를 통하여 정치와 사회의 어떤 그러한 그 공속성을 종교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면 이 유대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순진하게도 그게 여기에서 이미 유대인 문제에서 이미 막스와 청년 해결학파는 갈라지고 있어요. 나중에 독일 이데올로기와 신성가족이라는 작품에서 완전히 그 바우어와 모제스 헤스의 조치알리스무스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쪽으로 방향 잡혀진 게 그게 두 개인데, 엥겔스와 같이 썼죠. 경제학으로 전환되면서 쓰여진 게 그것들인데, 그것들도 고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유대인 문제에서 이러한 브루노 바우어에 대한 이런 견해를 순진하다고 비판한다고. 그 이유는 종교가 세속화된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해방이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는 니네들의 그 세속화 이론은 그건 역시도 순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부의 재분배의 문제라든지 노동자의 문제들이 해결됐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봐라. 미국은 아직까지 국교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봐봐라. 미국이 지금 그런 것이 완전히 국교로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거기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미국을 신뢰로 들어서 이제 유대인 문제를 논쟁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독립선언문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리베리 때와 에갈리 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해방과 누구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가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그러한 보편적 권리는 오히려 만인에 대한 투쟁, 그리고 만인이 만인을 대하여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러한 계급투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궁핍과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러한 연결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어디 한둘 있냐. 그런 사고들은 도무지 제대로 이러한 유대인 문제로부터 출발된 인간의 본질적인 해방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론들이라. 이해가 되죠? 이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 문제니까 유대인 이렇게 편들고,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후마니스티쇼 맨슐리카이트를 갖고 있었어요. 마르크스는 진짜 인간애가 엄청난 자였어요. 그의 공산주의 역시도 예도가 네 번째 강좌에서 경제철학 수고를 고찰하면서 강좌를 열 건데 거기서 나오겠죠. 거기서 나오는데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는 무슨 더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질투로 지금 이런 자들을 위하여 싸워서 그러한 질투심에 의하여 촉발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막스를 제일 좋아한 게 여러분 몰트만이에요. 그러니까 몰트만의 작품이 읽으면 읽을수록 뜨거운 어떤 것들을 주는 이유가 이런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들에 대한 권리를 예수라고 하는 그 역사적 예수의 인물을 통하여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그의 모든 신학이 마르크스의 상당히 다가가 있다라는 거. 그거 모르면 오늘날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몰트만의 제자 역시도 아니 그런 걸 빼버리면 뭐가 있겠냐고요. 뭐가 막스가 옳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학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있어도 알고 있어도 그런데 예도가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들판에서 학문을 하는 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어디에 내가 빌붙어 있으면 거기에 눈치를 봐야 되고 아이고 참. 그런데 얼마나 1차 자료로 깊이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독일어로 베프라이움, 라틴어계 독일어 에만치파지온이라 그래. 영어의 이멘시에이션, 여러분 알죠? 해방. 에만치파지온, 해방. 진정한 인간의 본래적 해방은 프랑스 혁명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미국의 독립선언문도 이루어내지 못했어. 그거는 말뿐인 보편적 인간의 권리지 역사적 현실을 들어가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그죠?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그러한 신음소리, 그것을 종교적 신앙으로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무정한 이 세계의 한숨밖에 되지 않는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애달픔을 마르크스는 이러한 종교를 정치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종교는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헤겔의 철학에서 나타나는 엔트프렘둥, 소외의 개념을 이 소외의 개념을 마르크스는 변증법적인 어떤 그러한 지향, 아우프헤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사회적 소외를 그는 종교적 신성한 어떤 신비주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역사에 몸담고 있는 인간 자신의 어떤 투쟁에 의하여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봤다는 거야. 이 점에서 그는 헤겔의 철학을, 헤겔의 소외를 그는 끊임없이 인간 자신의 역사성에서 부여하고 헤겔이 갖고 있었던 인간의 정신이 이 세계의 역사를 구성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그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 것이요, 인간이 빠진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경제철학 수고와 그 다음에 독일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주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그러한 차별은
보다 더 깊은 사회적 분열로 들어가야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지. 그냥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나타난 그러한 자유와 평등과 그러한 것들을 보편적 권리로서 백날 주장해봐야 거기에는 소외는 끊임없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라는 그 마르크스의 고민은 이제 마침내 유대인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우어의 견해는 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종교의 세속화가 온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자유와 평등이, 그죠? 그 다음에 그 불평등에 대한 유대인의 어떤 그런 차별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는 너무 순진한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마침내 그가 인간의 유적 존재, 여러분 이걸 이야기해요. 스페키피스, 여러분 영어의 스피시즈 알죠? 그걸 독일어는 가퉁이라 그래. 가퉁. 그러니까 그 유적 존재, 인간은 사회 안에서, 그죠?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는 자예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그러한 보편적 이상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좋은 이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 사회에 볼 때 인간의 개인의 자유는 끊임없는 에고이스무스, 이기주의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 특별히 소유욕, 여러분 여기에서 마르크스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 소유욕,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못 보고, 그래서 이 사회의 불평등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일평생을 이런 것들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가 뭐 부르주아로 살았던 영국에서의 50년대에 자식들이 아들들이 자식이 3명 죽고 그리고 나서 딸들과 남아서 장남이 죽었을 때의 그 마르크스의 슬픔, 그 엄청난 것들이 전기 속에 남아 있지만 그는 또한 부르주아의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그는 500파운드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매달 엥겔스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엥겔스가 또 처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어떤 그러한 씀씀이를 관리하지 못했던 이 마르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돼.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 개인, 뭘 해도 개인주의. 이 개인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해방됐어. 그런데 보니까 이거 완전 시민 계급 안에 또 다른 존재의 구멍이 나 있네. 이 비존재가 나타난 거야. 이 물질이 보이는 거야. 막스가 볼 때 그거는 바로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 여러분 이거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적이 왜 해겔을 잡았는지 이해가 되겠죠. 해겔을 통하여 마르크스 안에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이러한 계급투쟁의 역사를 보고, 그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는 언제나 제한받아야 되며, 이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때 그 모든 것을 해겔은 시민사회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많은 계몽주의자들 역시도 이 시민의 권리를 옹호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해방은 이 자유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한 욕망, 그래서 마치 칸트를 연상시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수단으로 삼고, 여러분, 인간을 메디움으로 삼아, 그래서 인간을, 또 다른 인간을 자기가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그러한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문제에는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스가 볼 때는 봉건주의의 공동체와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적 의식 안에는 이러한 이기심이 숨어 있는 걸 봤고, 이 점에서 프랑스 혁명은 봉건 제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제도였다라는 거야. 이 말은 결국 기존 질서에 힘 있는 놈이 결국 많이 가지는 그러한 경제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재분배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있다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 생시몽, 프루동 이런 자들한테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미 사회주의는 프랑스 안에서는 엄청나게 선진국적으로 발달하고 있었고, 거기에 극단화된 공산주의. 그런데 네 번째 강좌에서 예도가 경제철학 수고에서 마침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을 분석할 건데, 야,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그 공산주의는. 그냥 저런 김정일 1인 독재 아이고,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 인간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타자를 억압함으로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이중적 도펠터 베프라이움, 맞죠? 프롤레타리아는 자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리고 부르주아지는 자기의 어떤 억압함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인간의 본래적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진정한 확립이 드러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적인 신비주의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역사에 대한 힘으로써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인간을 빼버린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야, 정말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불평들과 유대인 문제와 같은 그러한 불평등,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평등과 그 다음에 부의 어떤 그러한 편중,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인간성의 파괴, 여기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거의 정신분석학적인 수준으로 자기 자신의 이론을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야, 개인은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거 아니라 언제나 유적 존재로서, 언제나 공동체적 존재로서, 언제나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해겔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지만 해겔과의 차이가 뭐겠어요, 여러분? 해겔은 국가를 통하여 실현된다라고 봤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르크스는 저런 국가는 필요 없다. 국가는 언제나 기존 질서에 힘 있는 자들 위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관점에서 형성됐으며, 저런 국가에서 관료 집단을 통하여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료 집단이 뭐예요? 비로크라티가 공무원. 그러니까 해겔을 상당히 극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 맞는 거야. 도무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정말 순진한 거라는 거. 오히려 이러한 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는 아래로부터의 억압받는 자 자신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마르크스의 인류에 대한 공헌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노동자로서 사회에 억압받는 자로서 살아갔던 자들에게 의식을 일깨웠다라는 거.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거. 니네들이 바로 주체다. 니네들이 주체다. 국가가 요런 것들은 이제 포에르바하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변해요? 국가가 헌법을 만든 게 아니고 헌법, 국가의 헌법은 헌법이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이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야. 국민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마르크스는 또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민주주의의 정점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휴머니즘 1차 자료 하나 안 읽고 마르크스를 마치 무슨 돼지들의 전쟁에 들어가서 무슨 유혈혁명을 유혈혁명을 일으키라고 말한 인간처럼 개소리를 하는 미친 인간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예도 TV를 통하여 점점 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극단으로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들에게 네가 주체다. 역사는 네가 만드는 거다. 너는 억압당하는 자가 아니라 너로부터 역사가 출발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역사 속에 적용됐을 때요. 그 엄청난 정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에른스트 블로흐 그 다음 이미 이제 네오 막시스트로서 이미 오래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뭐예요? 네오 막시스트는요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스탈린이나 이런 잘못된 사회주의를 다 까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왜? 다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될 때 나타나는 1인 독재 체제와 이 타자들에 대한 또 다른 억압이 시작되는 현실들을 얼마나 개탄스러워했느냐 말이야, 네오 막시스트들이. 오늘날 지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야. 마르크스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제로서 이걸 전복하고 그래서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쪽이 아니라고. 주의자라는 건 마르크스의 정신을 따라간다는 거거든. 그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라고 지금 예도가 하는. 예도가 지금 1차 자료를 풀어드리잖아요. 이런 게 바로 그의 어떤 그 사유의 핵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길은 그 개인의 자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에고이스무스,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인간들의 어떤 자유를 국가는 승인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니네들이 백날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백날 씹으려봐야 현실 속에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이론들을 니네들이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막스는 자기의 선생님
브루노 바우어의 견해를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이러한 모든 철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시에 이중적인 그러한 해방으로부터 나타나는 인간성 자체의 회복, 비들 헤어스텔룽 데얼 멘슐리카이트.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여러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도 이러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근본적인 그 사랑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 뭐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 부분은 뭐 또 갖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엥겔스의 논문에서 나타나겠지만 그 네 번째 강좌에서 예도가 쫙 경제철학 수고를 할 때 또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차별은 결국은 지금 유럽이든 니네들이 살아가는 서구 사회 전체 속에 그 엄청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자유와 평등을 상징하는 민중들의 그러한 해방, 민중들의 평등을 이야기했던 그것을 시민사회라고 말했던 니네들의 사회 속에 이러한 만인에 대한 투쟁,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고통 속에 내몰고 나 몰라라 하는 이 현실을 니네들은 보고 있지 않느냐. 국가와 종교는 침묵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종교는 이러한 국가에 기대어서 이러한 현실을 못 보게 만들고 이런 자들을 오히려 동조하게 함으로써 이 현실성을, 이 적나라한 억압과 지배의 현실을 오히려 마약을 주듯이 못 보게 하는 그런 종교의 역할. 국가 역시도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가를 철폐하고 이러한 혁명에 의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국가는 결국 마르크스가 결국은 부인하게 돼요. 1인 독재 체제도 마르크스는 이 국가를 만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통하여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잠재기가 나타나서 혁명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의 찌꺼기를 정리할 때까지 일정 기간 공산당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계급 없는 그런 사회, 게젤샤프트 오네 클라센. 여러분 환상이죠, 환상. 그죠? 이거 뭐 절대지야. 이것도 절대지. 아프죠, 루테스 비센이라고. 그러나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거기 경쟁에서 진자들을 개 취급하고. 우리 역사 안에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말은 안 해요. 얘도 인격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 한번 봐봐. 우리 역사 안에도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려고 그랬고, 여러분 공적인 것까지도 사적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은 얼마 전만 해도 경험을 했다. 세상의 물까지도, 고속도로, 심지어 모든 의료행위까지도 여러분 돈 있는 자들의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여러분? 모든 공적인 것까지도 사적인 걸로 갖고 가려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자본주의를 통하여 나타나는 병폐들을 상당히 다양한 정치적 제도로
완화시켜 가려고 노력하고, 그죠? 좋은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거에 저는 좋은 나라가 돼 간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정치를 저는 옹호할 겁니다, 여러분. 예도가 정치인이 돼서 앞에 나설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공적인 거, 사적인 거, 여러분 무조건 다 돈으로 자유경쟁을 통하여 모든 것이 됩니까? 양극화를 통하여,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한 자본주의의 경쟁체, 수정 자본주의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식의 제도가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예도가 마르크스가 그 역사적 유물론을 이야기하면서 유물론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예도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역사 속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언제 어디서 모든 종교와 모든 공동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두 다, 아니 그렇잖아. 자유경쟁을 통하여서 자유경쟁을 통하여서 성공한 자들이 있죠. 많이 배운 새끼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까지는 인정하죠. 그러나 경쟁에서 진 자들의 그 자식들은 교육도 못 받아야 돼. 그럼 그게 좋은 사회입니까, 여러분? 그게? 거기에는 당연히 자본주의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언제나 민주주의 앞에 사회 조치알로 데모크라티를 씁니다. 사회민주주의. 여러분, 우리도 모든 데 다 있다니까. 우리도 그게 있고, 모든 곳에 그러한 절대적으로 순수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수정에 성공한 게 자본주의예요. 끊임없이 수정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있는 놈들 위주로 다 갖고 가버리면은 진짜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내놓잖아요, 지금도. 없는 놈은 병원, 감기 걸려도 병원 한번 못 갑니다. 세계적으로 1등 가는 그런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뭘 알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공적인 거를 사적인 개인의 소유물, 아이겐툼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 아이고, 그런 정당을 지지하겠어요, 여러분? 공적인 걸 어떻게 사적인 개인의 어떤 그러한 사기업이 그거를, 국민의 물을 갖다 물값을 조정하고, 참 기가 찰 노릇하냐,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사적으로 내맡겼던 영국이나 일본이 얼마나 비싼 그러한 공공요금을 치르고 있냐고, 여러분.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게. 그러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러한 부작용들을 끊임없이 자본주의는 수정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 그게 사회주의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 모든 종교 안에, 모든 정치 안에, 모든 문화 속에는 이러한 공적인 것을 공적으로 유지하라는 명령과 그러한 사상은 어디에서나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막스가 만든 게 아니야. 초대교회 공동체라든지, 여러분들 중세의 무수한 공동체들, 종교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공동체들이 이러한 생각 위에서 자기들의 삶을 추구했다고 하는 거. 그걸 안다면, 그래서 이러한 차별은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유적 존재로서 책임을 가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책임성을 갖고 바꾸어 나가고, 이런 현실을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에 의하여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차별과 또한 잘못된 인류에 대한 어떤 억압들은 그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의 진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읽지도 않고 무슨 마르크스를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서구 철학자들 다 뒤져야 되겠네. 전부 다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집단이에요, 그 사들이,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예도가 마르크스의 세 번째 강좌에서 유대인 문제, 여러분 재밌죠? 유대인 문제를 마르크스는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선생인 브루노와 선생이었던 브루노와 직접적인 어떤 논쟁을 통하여, 그죠? 자기 자신의 이제는 사회주의 철학과 사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원래는 유대인 문제가 가장 먼저 기고됐고, 그 다음이 헤겔 법철학 서문 비판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이제 엥겔스의 에세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마르크스의 경제철학 수고. 재밌겠죠. 그거는 오늘 강좌를 3개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예도가 네 번째 마르크스 강좌에서 그거를 파헤치겠습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